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100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의 주제는 이각곽사의 난입니다. 여포가 동탁을 살해했습니다. 사실 여포야 행동대원이고 살해 음모의 주역은 왕윤이었죠. 그러나 여포가 단순히 행동대원은 아닙니다. 왕윤은 여포를 파트너로 섭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민정을 맡고 네가 군사를 맡아라, 뭐 이 정도의 흥정은 해야 여포가 동탁을 죽이고 올라오는 거죠. 이 여포를 파트너로 맡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동탁을 죽이려는 것보다 이게 더 용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쟤는 멍청하니까 오히려 동탁보다 해치우기 쉬울 거다. 동탁 살해 음모가 발생하게 된 데는 배경이 하나 있었어요. 동탁의 권력은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높은 자리에 가면 자기가 직할 사단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자기가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면 이건 뭐 정승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사단장이잖아. 그러니 이걸 어떻게, 그러니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주느냐? 여포 잘 어떻게 믿어? 정말 믿었던 사람은 자기 사위였던 우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탁은 우보에게 병력과 군사 지휘권을 줘서 섬현에 주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안에서 좀 떨어져 있게 한 거죠. 그래야 안전 보장이 되니까. 그리고 또 가까이 두면 야도 무슨 살지 모르고. 자, 이렇게 돼서 우보의 주도 아래 낙양 지역의 반격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탁이 장안에서 그냥 지 혼자 퍼져먹고 놀았던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탈환 작전을 시동했던 거죠. 그래서 동탁의 부하 중에 3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이각, 곽사, 장제. 장제도 나중에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이렇게 3명의 장군을 3방향으로 보내서 공략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공략했던 곳이 진류, 그 다음에 이건 좀 의외인데 바로 허창이 있는 영천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낙양에서 연주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조조가 연주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동쪽에서는 청주적이 쳐들어오고 서쪽에서는 동탁의 군대가 밀어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청주적을 막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하고 포신이 조조를 불러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동탁에게 항복합시다, 이곽을 불러옵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유대는 유대대로 양면 공격을 받으니 빨리빨리 사생결단을 내야 했던 거고, 왕윤은 이런 상황을 노리고 동탁 제거 음모를 실행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병주 출신 여포가 군권을 장악하면 장안은 보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는 1단계까지 맞아떨어졌어요. 그럼 2단계는 뭐냐? 동탁의 잔존병력, 그 우두머리인 우보를 치는 거죠. 여포는 동탁을 암살할 때 진짜 행동대원이었던 이숙을 보내서 우보를 치게 합니다. 왕윤은 동탁이 죽으면 자녀 세력은 자중질환이 나고 서로 싸우다가 분열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도둑대들이 그렇잖아. 그런데 의외로 우보가 이숙한테 강력하게 저항해서 오히려 이숙을 깨트립니다. 이숙은 홍농으로 도망가고 여포는 화가 나서 이숙을 죽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이숙도 병주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자기 군대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양주 군벌을 해체하고 병주가 세력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이게 양주한테 졌다고 병주애를 죽여버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 게다가 왕윤과 동탁은 성급했습니다. 정작 우보는 이숙한테 이기고 나자 오히려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우보를 죽입니다. 이때 이곽과 곽사는 원정 나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병주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부대에 있던 병주 군사 수백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큰일 났다 싶으니까 왕윤에게 자기를 사면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왕윤이란 분이 또 이게 융통성이 부족해요. 아니면 권력력이 너무 셌던지도 모르죠. 사면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각 곽사가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때 유명한 가오가 나타나서,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아니 그렇게 말 못했겠지. 근데 속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각 곽사가 도망을 치는데,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했지만 도둑대의 특징은 도망갈 때가 되면 흩어져서 도망가요. 원래 도둑들은 경찰이 쫓아오면 흩어져 도망가잖아. 한 놈이라도 잡히면 나머지는 살자고. 훈련된 군대는 도망갈 때는 가능한 한 뭉쳐서 갑니다. 이게 군대와 도적대, 오합지졸과 정예군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곽 곽사는 꽤 강한 군대였지만 태생이 저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흩어져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오가 이상한 게, 이거 똑똑한 인간이 이런 꼴을 보면
이것들은 정말 같이 할 놈이 못 되는구나. 뭐 천하를 제패. 이게 어디 도둑대 마인드를 아직도 못 버린 놈들이 뭘 하겠다고. 이러고 어떻게 뒤로 떠나야 정상인데 코치를 해요. 니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특기가 뭐냐? 들고 튀는 거잖니. 근데 적하고 지금 싸우지도 않았어. 한번 붙어서 깨지면 그때 튀어도 늦지 않아. 니들 튀면 아무도 못 잡아. 이렇게 꼬시니까 그렇네 하고 이곽이 동탁의 잔병들 모아서 장안을 칩니다. 이곽과 곽사가 장안성을 공격하자 왕류는 과거 동탁의 명장이었던 서영을 보내서 대항하게 합니다. 이제 서영이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데, 근데 아무리 천하 명장도 준비 안 된 군대 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만 패해서 전사해버립니다. 여포는 여포대로 양주 병사를 포섭하는데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또 양주 병사 숙청했겠죠. 이렇게 되니까 장안성이 튼튼해서 8일간 포위 공격을 버텼는데 또 누군가가 배신해서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뭐 양주 패잔병이거나. 근데 양주 패잔병 아니래도 여포도 동탁 부하였고 병주 군사라고 양주 군사랑 뭐가 다르겠어. 할 짓은 똑같이 했겠지. 그것도 같이 했고. 그러니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성문이 열리고 이곽과 곽사의 군대가 시가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때 여포가 적토마를 타고 창을 꼬나들고 딱 시가에 나타나서 이곽과 곽사의 군대를 상대로 무쌍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닥치는 대로 쳐부수고. 그러자 병사들이 놀라 도주하게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여포는 적토마를 타고 잽싸게 튀어버립니다. 겨우 기병 수백 명만 데리고 튀었다고 그래요. 소설하고 현실은 다른 겁니다. 왕류는 도망가지 않고 헌제 옆에 있다가 잡혀서 처형됩니다. 그뿐 아니라 왕류의 일가 삼족을 하여간 싸그리 학살극이 일어나고 반동탁파에 섰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해버립니다. 10,0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는데, 천자는 다시 이곽 곽사의 손에 들어가고 여포는 한참 원소, 원술, 공손찬, 조조, 도겸, 유표 이들이 군웅전을 벌이고 있는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뛰어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삼국지를 파란만장하게 만들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을 점령한 이곽 곽사는 꽤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남깁니다. 이 아저씨들이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남이가 했다가 또 적이 물러가면 우리가 남 맞제. 그래서 또 지들끼리 싸웁니다. 이게 적당히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도시를 갈라놓고 양쪽에서 시가전을 벌이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면서 죽어갑니다. 하여간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내분 끝에 서로 세력은 약해집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다 그 모양이잖아. 백파적이라고 난세 도적대 출신이었던 양봉이 헌제를 이끌고 탈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헌제를 놓쳐버리니까 이곽과 곽사는 이제 진짜 못 떨어지면 뭐가 되죠. 결국 토벌대한테 패하고 다시 변방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둘 다 부하들한테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재미난 스토리를 삼국지 작가가 놓칠 리가 있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음모 넣고 뭐 넣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름 재밌게 꾸몄는데, 근데 이게 이상하게 중량감이 없어. 왜 그럴까? 그리고 그 냄새 잘 맡는 나관중이 왜 이거를 중량감 있게 못 살렸을까? 여기서 이제 또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가우인데, 가우가 별로 안 떠요. 여기서만 안 뜨는 게 아니라 가우는 나중에 이곽 곽사와 함께 3인방의 하나였던 장제한테 도망가는데, 이래저래 가우가 삼국지에서 비중이 낮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우가 이민족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곽 곽사도 이민족이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삼국지가 소설로 쓰여진 게 명나라 청나라 때잖아요. 그래서 이때 유교적 명분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지를 쓰는 사람들이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삼국지 서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유교적으로 너무나 좋은 교재다. 권선징악 들어있지, 나쁜 놈은 죽는다 이런 거 들어있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유교적이고 도덕적이냐. 유학의 진리와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읽어보면 안 맞는 내용 많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그래도 조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반란을 일으키네. 특히
뭔가 좀 천하를 구하려고 반란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도둑대같이 반란 일으키는 애들, 이런 애들에 대해서 평가가 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민족이라는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변방족 출신들은 야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족, 그게 또 이민족에 대한 편견이란 편견이지만 근데 또 재밌게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스토리를 섞긴 했는데 애들이 중량감 떨어지지 계략과 음모가 난무하긴 하는데 이게 꼭 멍청한 놈들을 가지고 노는 거지 우리가 들어서 야 짜릿한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이각 곽사의 이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안 쓰여진 건 아닌데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가오는 또 왜 그러냐? 요즘에 가오가 엄청 인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도 한번 조사했던 것 같은데 삼국지 최고의 모사가 누구냐 그러면 진짜 가오 찍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내가 봐도 능력적으로 봐도 진짜 모사, 이게 잔머리 쓰고 계략 꾸미고 뭐 이런 거 하는 데는 진짜 가오가 이거예요. 이 다시 명청대적 분위기를 보면 가오가 나중에 조조도 섬기고 하긴 하지만 애초부터 야가, 이가, 곽사, 장제 이런 애들하고 놀잖아요. 게다가 조조 밑에 있으면서도 사실 모략만, 진짜 이 사람은 모사야, 모략만 꾸몄지 뭐 좀 이렇게 뭘 해야 됩니다 뭐 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찐하게 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저씨가 그러다가 어떤 불행하게 죽기라도 했으면 봐라 권선징악 이래갖고 어떻게 좀 해볼 텐데 또 이게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 그래서 요즘 유행하잖아, 인생은 가오처럼. 이 말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 바보가 아니에요. 이 가오를 삼국지 연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는데도 이렇잖아. 그러니 삼국지에서 가오 띄워줬으면 어떻게 됐겠어? 인생은 가오처럼 100배는 더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왜 가오가 이렇게 비중이 낮냐고 나간종 비난하시는 분들, 여러분 탓이야. 인생은 가오처럼이라고 말했던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인생은 가오처럼이라고 말했던 분들, 나간종 욕하지 말고 가오한테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세요. 또 이렇게 말하면 삐지는 분 계신데 그러지 맙시다. 옛날에 그 고우영씨 삼국지 지금 제 앞에 저기 꽂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장난 많이 쳤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컷이 뭐냐면 누가 만화책 되면서 아니 이 자식이 누굴 약 올려? 이런 장면을 딱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써져. 이렇게 말하는 그대는 쫌팽이. 내가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시청률 떨어질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가오처럼 반성하세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부터 저희 연구소에서 본격적인 인문학 강좌를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매주 토요일에 격주 단위로 시행합니다. 한국사 교실은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저희만의 한국사. 오프라인은 격주 단위로 매주 수요일에 시행합니다. 중간에는 영상 강의를 제공합니다. 고전 아카데미는 인문학 고전을 폭넓게 해석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역시 격주로 토요일에 시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실 분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